네, 지역의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토크입니다. 우리 지역 총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부천시 을선거구에 출마하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기표입니다. 예, 유권자분들께 일단 본인 소개와 출마 배경부터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부천 시민 여러분. 저는 민주당 부천시 을 국회의원 후보로 결정된 김기표입니다. 저는 부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천에서 자랐고 부천이 저를 길러냈습니다. 그 덕에 제가 대학교도 가고 검사 생활도 하고 변호사 생활도 하고 청와대에서 비서관 생활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저는 부천으로부터 큰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이 저를 잘 길러줬기 때문에 그런 큰 혜택을 받았고, 저로서는 그렇다면 나머지 제가 남은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부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천 지역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천 지역에 출마하게 됐고, 여러분들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예. 이제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일단 30 의원이 탈당을 하고 새로운 미래로 가면서 네. 지역에서는 이 조직, 관리 또 선거 준비 과정에서 좀 혼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대응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른 의원께서 지역에서만 3선을 하셨기 때문에 지역 민주당의 조직이나 시도의원들의 경우에 아무래도 서른 의원의 어떤 인연이 깊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했습니다만, 시도 의원들 같은 경우에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민주당원으로서 어떤 자긍심이 크기 때문에 시도 의원들이 합류하거나 저에게 지지를 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 다른 민주당원 여러분들께서도 서른 의원님과 역시 개인적인 인연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원으로서는 당연히 민주당 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많아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예비 후보님들 여러 같이 경쟁했던 예비 후보님들도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부천시 의회 민주당은 아무 문제 없이 단합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예. 그래서 총선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 공약들 몇 가지 좀 들어볼까요? 예, 지금 부천 을 지역은 이제 일기 신도시, 이른바 일기 신도시 지역이라고 해서 가장 큰 이슈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된 재건축 문제가 가장 큰 이슈겠죠. 이제 시민들이 가장 이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잘 추진할 것인가. 특히 일기 신도시 중에서 용적률이 가장 높은 신도시로 지금 돼 있는데, 그 용적률의 어떤 높은 것을 재건축할 때 어떤 리스크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어떻게 잘 해결하고 건축할 것인가. 그다음에 가장 또 큰 문제가 외곽순환도로, 수도권 제1외곽순환도로의 상습 정체 문제, 경인고속도로의 상습 정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단순히 지하화 지하화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그렇게 과연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 문제냐. 저 시간이 이렇게 오래 진행된다면 단기간에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가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예. 준비하시는 공약들 중에 눈에 띄는 게 이제 상동 영상문화단지를 글로벌 의료복합단지로 조성해야 하는 게 아닌가. 자, 이 부분도 좀 듣고 싶은데요. 제 어떤 공약 중에 가장 이제 핵심적인 공약이라고 생각돼서 이 부분 따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부천은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자라올 때는 굉장히 인구가 많이 유입된 도시고 발전하고 팽창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한때 100만 가까이 갔던 인구가 현재는 지금 80만 밑으로 떨어졌죠. 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성장 동력이 떨어졌다는 데 기인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호적으로 문화 도시 수도다 이렇게 뭐 영상, 웹툰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천 시민들을 먹여 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저는 그게 의료라고 봅니다. 실제 지금 현재 부천에서도 각 병원들이 외국에서 온 관광객, 의료 관광객들을 굉장히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아예 영상문화 단지에서 이 기존의 의료 병원과
그 다음에 힐링 센터, 그러니까 병원에서 바로 퇴원해서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힐링하는 어떤 것이라든지, 그럼 외국에서 병을 고치기 위해 들어온 사람이 묵을 수 있는 레전드 숙박시설, 그 다음에 컨벤션 센터, 카지노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복합적으로 어떤 경제를 창출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 어떤 공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현재의 어떤 영상문화단지의 진행 상황을 보면 대부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약을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예. 덧붙여서 이제 중동 신도시 개발 용적률이 좀 불리하기 때문에 사업성 걱정이 있는데 좀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 선거에서 좀 제시할 방향이 있으실까요? 이게 지금 아까도 방금 이제 언급했습니다만은 일개 신도시가 아무래도 그 용적률이 너무 높은 신도시인데 특별법이 이번에 제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3종 일반 주거지역인 이곳이 300%에서 450%까지 이렇게 상향될 수 있도록은 됐습니다만은 부천 같은 경우는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작은 단지 하나하나의 재건축 문제가 아니고 부천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서 예외나 특례 같은 걸 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현안도 좀 여쭤볼게요. 그 상동 호수공원 지하에 그 GTX B 노선 관련 변전소 추진 계획 문제로 지역에서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네. 예,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변전소 설치 문제 관련해서 공청회가 2번 열렸죠. 첫 번째 공청회에서 이제 제가 주장을 해서 연기가 됐고, 두 번째 이제 됐는데요. 적어도 GTX-B의 문제점은 뭐냐면 총선용으로 너무 선심성 정책에서 너무 급히 추진하고 있다. 예. 물론 부천 시민들이 빨리 GTX-B가 되면 편리하긴 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우리의 건강을 버려가면서까지 할 일은 아닌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실제로 변전소 설치의 문제도 너무 졸속으로 빨리 추진하다 보니까 대충 이 정도 지어라, 이렇게 결정이 된 것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때 공청회에서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단지 비용 문제가 가장 비용 문제 때문에 변전소를 상동 호수공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난 것을 저는 잠정적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러나 우리의 건강은 단순히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측면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국토부와 명확하게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처리시킬 생각입니다. 예, 만약 이제 당선된다면 어떤 입법 활동을 혹시 계획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것은 제가 평생을 꿈꿔왔던 것, 그러니까 소수자나 약자란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 제가 사실 염원하는 세상입니다. 그것을 꿈꿔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총론적으로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법안을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조인으로서의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면, 무엇보다도 검찰 권력이 현재 너무나 사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권력의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것은 언젠가는 당연히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는 초점을 맞춰서 이 부분은 사실 검찰의 문제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공수처 등 권력구조 개편의 어떤 문제까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헌법구조까지도 고쳐야 되는 문제도 있다고 봐서요. 저는 그 부분에 일단 관심이 크고요. 두 번째는 법조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법률이 상충되고 중복되고 이런 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아무도 법조인 출신이 들어가서 정리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제가 가서 각각에 있는 법률들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어 있는 것을 조금 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유권자들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우리나라의 명운이, 우리 국민의 명운이 달려있는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렇게 무도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이 입법부마저 장악하게 된다면 나라의 명운, 우리 국민들의 명운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길로 빠져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구 정치인들이 보여왔던 국민을 편가르는 정치라든지 네거티브에만 매달리는 정치, 서로 시대착오적 이념 정쟁을 하고 있는 정치, 그것들을 중단하고 저 정치를 새로 시작하는 저 젊은 일꾼 김기표가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에게 큰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부천시 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